잘 오셨습니다. 예, 또 하늘이 도와서 눈도 별로 안 오고요. 저희 이 공간은 정말 귀한 공간인 건 아시죠? 저도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예, EBS 10년 만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돼서 오셨고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저는 EBS 영어 강사 정승희이고 이제 박수 또 치실까 봐 시간을 아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저도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윤윤구 쌤 모셔가지고 또 입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과 저는 그 팩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달콤살벌한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등이랑 고등은 다른 세상입니다. 아예 세상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르고요. 죄송하지만 고1과 고3도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초등이나 중등의 뭐 영어 선행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EBS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많은 친구들이 고1 모의고사를 한번 보죠.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기 때문에 수능을 가지고 뭔가 레벨을 테스트한다라기보다는 고1을 풀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1보다 고3 수능이 최소 5배 이상 어렵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그냥 우스개로 저는 고1 강의하잖아요. 예습 안 해도 돼요. 자다가 그냥 강의해도 됩니다. 고3 수능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잠 3시간씩 자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해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저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 많이 왔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얹을 필요는 없어. 딱 손을 얹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짜증이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짜증이나 화가 나한테 화가 난 건지 아니면은 주변에 화가 나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뭐 사진도 찍으시고요. 예, 뭐 사진 찍으시고 여기 찍지 마시고 여기 많이 찍으시고요. 영상도 찍으셔도 되고요. 마음껏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귀하게 모였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 막 화가 나.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화가 나. 이 화가 뭔가 나한테 화가 나는 건 괜찮아. 나한테 왜 화가 나죠?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좀 더 해야 되는구나. 분하다. 이런 화는 오케이. 근데 하기 싫은데 핸드폰 하고 싶은데 지금 친구들이랑 지금 게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시켜가지고 뭐 저기서 아빠가 또 안 하면 또 화낼 거니까 짜증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주변에 남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거는 X야. 지금 당장 고쳐야 돼.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요, 세상은요 3초 만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3초 만에 마인드를 바꾸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눈이 오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오늘 막 계획이 있었는데 눈 와서 막 짜증이 나. 근데 동네 개들과 초등학생들은 눈 오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 막 더 와야 되는데 왜 안 쌓이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인드는요 3초 만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엄마한테 짜증나고 늘 뭔가 공부 안 하면 욱하던 그 아빠에게 짜증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왜?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상관이 없어 사실은. 엄마 아빠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시키는 공부를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는 초3 때까지 끝내야 돼. 초3 때까지는 어리니까 매일매일 뭔지도 모르고 막 하니까 뭐 좀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적어도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됐다면은 공부하는 거 집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EBS를 하든 뭘 하든 짜증 내서는 안 됩니다. 날 위해서 내 인생 잘 살겠다고 공부하는데 왜 짜증을 내요? 저 오늘 참고 참아서 EBS 한 9시쯤 왔나? 10시쯤 왔나? 보통 6시에 출발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너무 일찍 가면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참고 참다가 왔습니다. 와서 아까 보셨겠지만 계속 일했어요. 매일 무슨 일을 그렇게 하니?
아니 독서도 하고 뭐 내가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매일 공부해야죠.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엄마가 시켜서 일찍 온 거 아니에요. 다 뜯어 말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만 좀 하라고. 아니야 엄마 아빠,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일하는 겁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짜증내는 거 멈춰야 됩니다. 날 위해서 진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그걸 위해서 좀 도와드릴게요. 그거 있습니다. 제가요 아까 사인해 드릴 때요 물어봤거든요. 너는 뭘 좋아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천문학과를 가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별을 좋아해. 그래서 천문학과를 가고 싶어.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천문학과가 대표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천문학과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2군데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서울대, 연대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세종대, 충북대, 충남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2개밖에 없어. 그것도 어디? 서울대, 연대. 그러니까 내가 별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에서 별을 전공하고 싶어? 서울대, 연대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별을 좋아하는데 딴 학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럼 이 학생의 문구는 뭡니까? 나는 별을 정말 좋아한다. 천문학과를 가고 싶다. 그렇다면 서울대 또는 연대를 가야만 한다. 그럼 공부해야지. 딱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먼저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걸 위해서요 책 많이 보셔야 돼요. 아직 저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은요 제가 묻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 다 본 거예요. 모든 분야를 다 봤어요. 철학, 인류학, 역사, 과학, 물리학 다 봤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딱 말씀드릴게요. 둘러보다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공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울려. 마음이 울려. 분명히 울려. 그 울리는 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고,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배우야. 그러면 굳이 서울대를 갈 이유가 없죠. 뭐 제2의 김태희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서울대를 굳이 뭐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찾아봤더니 공부를 잘해야 돼. 그렇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요. 그래 공부 잘하면 좋겠지. 뭐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보셨죠? 중앙일보의 그 언론 인터뷰 기사거든요. 기자가 딴 생각 이렇게 막 할 때 어떻게 극복했냐 그랬더니 사실 딴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소린 TV를 운영하는 서울대 안소린 양은요 똑똑합니다. 이분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과학고에 떨어졌을 때 이게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다가 떨어지면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요 좌절하고 그대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똑똑하죠. 그래 인정한 거야. 나보다 교육 정보 많고 똑똑한 애들 있구나. 그럼 난 뭐야? 난 노력이야. 그래서 1분 1초 아끼면서 공부했고요. 얼굴에다가 분무기 뿌렸대. 자 우리 친구들 결심이 섰어요. 그럼 가다가 1,000원샵 한번 들립니다. 다 땡땡 있죠. 지역별로 있습니다. 분무기 1,000원밖에 안 할 겁니다. 화훼 코너 가셔가지고요 분무기 하나 삽니다. 거기 없으면 욕실 코너에 있을 겁니다. 분무기 삽니다. 뭘 말하는 거냐? 혹시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이 학군지가 아니라서 좋은 학원이 없어서? 절대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극상위권은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웬만한 학원쌤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못 받아요. 그리고 실제 총계도 있죠. 상위권들은요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원을 줄입니다. 웬만한 학원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필요하면 좀 다니고요. 거의 안 다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재능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재능이란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부모잖아요. 저도 초사 초일 아들 딸이 있거든요. 부모의 사전에 재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쉽게 우리 애가 공부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능이 없으니까 얘는 뭔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재능은요, 제가 내린 정의 이렇습니다. 재능은 앞을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looking forward죠. 앞을 보면서 얘가 재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꿈꾸는 이 아이가 미래의 위대한 천문학자가 될까? 앞을 보면서 재능을 점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4살의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핸드폰, 스마트폰 만들 줄 알았어요? 손흥민 선수 초등학교 때 그 공 차고 있는 거 보면서 야 너는 진짜 토트넘 주장 된다. 너 국가대표 주장 된다. 초등 또는 아니 18세 때도 그랬거든요. 손흥민 선수 18세 때도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 함부르크 갈 때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만개했거든요. 재능은요, 앞을 내다보면서는 점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까 아무도 몰라요. 재능은 끝없이 저렇게 분무기 뿌리면서 열심히 한 다음에 looking back입니다. 돌아봤을 때 그래 나 재능 있었나 봐. 10년, 20년 또는 30년 정말 어쩌면 평생에 걸친 노력을 한 다음에 뭔가 해냈을 때 돌아봤더니 그래 재능 있었나 봐. 손흥민 선수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30 넘었잖아요. 돌아봤더니 그래 나 재능 있었나 봐 이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업적을 돌아봤더니 그래 대단한 창의성과 대단한 역량이 있었나 봐 이잖아요. 어른 돼서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 잘렸잖아요. 애플에서. 아니, 그 대단한 사람을 왜 잘라요? 미래의 혁신적인 일할 사람인데 그때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내지 말아요. 지금 내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데 또는 뭔가 친구들보다 못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적어도 5년, 10년 또는 20년을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로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틀렸습니다. 그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성적 안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적 안 나오고요. 짜증만 더 날 겁니다. 성적이 더 안 나오니까. 혹시나 중학교 때요. 중간 기말고사 때만 공부하셨습니까? 끝나면은 당당하게 엄마에게 놀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공부도 일도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끝없이 계속. 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중학생인데 영어 모의고사를 제대로 시간 재고 푼 적이 없다. 아직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A등급이든 B등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 영어 정도를 시간 재고 풀어본 적이 없다면 영어 실력은 제대로 모르는 거고요. 진짜 영어 공부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영어든 아니면 수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생겨야 돼. 특히 아까 천문학과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 딱 잡았죠? 서울대랑 연대밖에 없어요. 와, 큰일 났다. 나 별이 너무 좋은데 그때 별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막 갑자기 막 별을 보는데 뭔가 막 마크가 막 보이는 거지 막. 저기 가야 되나? 아닙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 공명은 아무데나 울리는 게 아니야. 아무데나 울리지 않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 아무데나 울리지 않습니다.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처럼 매일 공부하셔야 되고요. 수능 영어에 대한 경쟁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 가면서 정말 많이 무너지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게 결정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는 암기를 하거든요.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을 적은 범위를 암기하면서 A등급, B등급 유지했던 친구들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되게 높아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초등에서부터 시켜서 억지로 공부하면서 중등 내신을 암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싹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즘 이 시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낄 거면 끼고 빠질 거면 빠져라. 왜요? 최상위의 성취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영어가요, 이제 유빈쌤이 이따 가셨지만 영어가 수학 국어보다는 좀 나아요. 수학 국어가 더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제일 쉽다는 주요 과목의 영어 1등급 비율입니다. 올해 1등급 비율 4.71, 전국 4.71. 그리고 저 중에서 절반 이상은 누구 거예요? 재수생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가 남죠? 약 2%가 남습니다. 약 2%. 그리고 이것은요, 올해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수능 영어 1등급은 현역 고3 중에 단 2%입니다. 전국 2%. 자, 초등, 중등 다 잊으세요. 어떤 친구들은요, 뭐 약간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약간 절망적일 수도 있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남들보다 늘 뒤처졌거든. 영어 같은 거 맨날 뭔가 내가 좀 주눅 들어 있어서 괜찮아. 여러분 생각에 앞서간 그 친구 1등급 아닙니다. 대신 나도 아니긴 하다. 그리고 약간의 절망. 나 되게 앞서가고 잘한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국 2%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웬만한 대도시 인문계 고3에 1등급이 없다는 소리예요. 전국에 그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다 끼고 2%라는 소리는 웬만한 도시 전체에 인문계 고3에 1등급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영어 1, 2등급은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도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공부해줘 전국 2%에 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부모님들도요, 이제는요, 마인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옛날에 그 왜 바람과 태양 그거 우화 아십니까? 나그네 외투 벗기는 거. 누가 이깁니까 그거? 태양이 이기잖아요. 왜? 태양이 따뜻하게 하니까는 나그네가 아이고 더워라 하면서 자기가 벗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전국 2% 수준의 애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걸 시켜서 된다고요? 시키는 건 100%가 시키고 있는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다 우리 욕심에 우리 다 시키고 싶어요.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내는 애들은 자기가 얼굴에 분무기 뿌린 애들이에요. 엄마가 뿌려준 건 아니거든. 야 장깨 칙칙칙칙 아동 학대입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자기가 뿌리는 겁니다. 딴 생각할 때마다 엄마가 찰싹찰싹 때리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생각하셔야 되고요. 결국 아이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믿어주셔야 되고요. 모범 보이셔야 되고요.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따뜻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은요, 여기 온 아이들만큼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2%는 워낙에 어려운 도전이에요. 워낙에 어려운 도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2% 적으냐?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궁금하시죠? 영어 1등급 왜 이렇게 적을까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뭐 누구나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특히 초등이 장난이 아니죠. 초등에 뭐 애들 막 정말 우리 때만 비교가 안 되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1등급이 적으냐? 진실을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수능 영어가 어느 수준이냐면요, 저들 책에서 출제가 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 저 세 권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기출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출제가 됐고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책들 뭐가 있을까요? 사피엔스, 총균세, 커스머스, 이기적 유전자, 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중학에서 지금 공부하기 싫은데 도전 불가입니다. 조건 하나 걸게요. 저 책을 중3 겨울방학까지는 읽어봐야 됩니다. 왜 중3이냐? 고등학교는 바빠요.
들어가면 정신 없습니다. 예, 영어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 수학도 국어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는 우리말로 저 정도의 책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왜? 기출이니까요. 이제 들으시면서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말한다면은 아니 중3이 저걸 어떻게 읽어? 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저는 또 이렇게 팩트를 좋아하니까 요 문제. 아이 뭐 또 글자 수만 보고 깜짝 놀라나 지금 뭐 아직 읽어보지 반응이 너무 빨라져. 먹기 전에 맛있다는 건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뭐 넘기자마자 왜뭐 이런 거 넘기자마자 지금 막. 요즘 능력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능력주의. 요 지문이요 기출이고요. 이 내용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그대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대로 2021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저는 팩트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얘를 영어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말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독서 해야 된다. 초등에서부터 독서 해야 된다. 독서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핸드폰 멀리 해야 된다. 독서해야 된다. 글 읽어야 된다. 막 외치잖아요. 그럼 댓글 달립니다. 선생님 요즘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그래. 책 안 읽는 애가 저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근데요. 친구들 너무 겁먹지는 마셔요. 생각이란 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능력주의의 요진 이런 겁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야구 좋아하십니까? 역사적인 기록이 나왔죠. 미국의 일본 출신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10년간 9,240억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으니까요, 저만한 결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이게 능력주의라는 개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타니 쇼헤이는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선수지만 제가 만약에 오타니 쇼헤이인데 야 나는 너네랑 다르게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야구밖에 안 했어. 너네는 놀았잖아. 넌 놀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돈 못 버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개인의 성취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운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변에 여러 영향을 받아서 내가 대박이 난 거야. 그러면은 뭔가 성취를 못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 좋은 대접을 받아 마땅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거기에 이제 첫 장에 그런 게 나오죠.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되게 재밌다. 여러분들이 열차의 기관사예요. 자, 근데요, 열차에 고장이 난 겁니다. 지금요, 이대로 가면은 여기 탄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어. 근데요, 여기서 선로를 딱 바꾸게 되면은 거기 선로 앞에 서 있는 한 3사람 정도만 치고 죽이고 이 뒷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이대로 가서 다 죽을 거예요? 아니면은 선로를 바꿔서 그 3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살릴 겁니까? 이해했어요? 열차에 탄 사람들과 같이 그냥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기 서 있는 저 3사람을 치고 이 수백 명을 살릴 것인가? 이런 건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탔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난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어떤 사람이 제안합니다. 노약자들을 잡아먹자. 이대로는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어린애 순서부터 잡아먹자.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이 선택을 했습니다. 먹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다 살았어. 한둘 잡아먹은 애 빼고는 다 살았어. 근데 이 선장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람은 한둘을 희생해서 수백을 살렸어.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딜레마. 생각보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처음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고 실제 두 개 사례를 제가 인용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책을 읽으면서 생각도 하는 거죠. 비단 문해력뿐 아니라 머리도 사고도 성숙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도전할 만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수능 영어 1등급 2%예요. 전국 2%. 왜 이렇게 적은가? 그 어떤 변인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등에서 뭘 하면 된다, 중등에서 뭘 하면 된다 라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2%는 그런 수치예요. 98%가 아닙니다. 98%가 1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80점도 못 넘어요. 80점 넘는 비율도 7%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93%는 80점도 못 넘습니다. 대단한 영어 열풍 같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책을 읽어야 되니까요. 이 정도의 책을 읽고 이 정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또는 도전할 수 있는 사고력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핸드폰 멀리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책을 봐야 됩니다. 도서관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교재, 어떤 강의, 어떤 학원도 이 아이를 수능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 친구들 벌써 나 핸드폰 뺏길 생각하니까 죽었다 이제. 괜히 와가지고 오늘 진짜 날도 구준데 와가지고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꿈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꿈이 있는 친구들은요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영어는요 생각하셔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12년 동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최초로 미국 학생보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수능 볼 때입니다. 미국 학생들의 수준의 뒤를 쫓아가다가 수준을 분석하면요 수능 영어는 18세 기준으로 미국 18세보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2%만이 원하는 성과를 받는 겁니다.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드립니다. 핸드폰 꺼야 됩니다. 우리말 독서를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이는 글감을 계속 읽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무슨 교재가 좋을까, 무슨 강의가 좋을까, 무슨 학원이 좋을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수능 영어에 도전할 수 없고요. 해놓으시면 정말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은 국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국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온 가족의 노력으로 많이 앞서가게 될 겁니다. 고등 영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 파란색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 파란색을 대비를 안 하고요. 중학교 때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도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냥 시험 기간에 암기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면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계속 외우셔야 되고요. 문법 공부하셔야 되고요. 문장 해석도 꼼꼼하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 암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현실 얘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공정하다는 착각이 아까처럼요. 아까 봅시다. 아까 여기 보세요. 단어 얘기 이따 해드립니다. 단어 얘기 넘어가서 해드릴게요. 수능에 필요한 단어는요. 한 5,000개 정도 수준입니다. 교과서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봐요. 공정하다는 착각,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보는데 얼마나 모르는 단어가 많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단어 한 개에 대한 근본적 얘기부터 할게요. 친구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까먹어요. 이게 이제 망각곡선이죠. 망각곡선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학원에서 100개를 테스트를 받고요. 그때는 통과했어. 근데 다 까먹었어.
그때만 통과하고 다 까먹었어. 이게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저 곡선에 따르면요, 100개를 외웠잖아요. 한 달 지나면은 20개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100개 외우고 다 까먹고 100개 외우고 다 까먹고 100개 외우고 다 까먹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졸업할 때는 다 까먹고. 그럼 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시켜서 하니까 오늘 뭐 시험 보는 날이네 이러면서 그냥 그때만 잠깐 외워가지고 100개 외웠잖아. 통과했어. 안 혼날라고. 근데 다 까먹고 나는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힘들기만 하고 마지막 졸업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속 봐야 됩니다. 단어책을 계속 봐도 되지만 독해를 많이 하면 되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심플하게는 공부를 정말 자발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10년간 질문을요, 몇 개를 받았을까요? 수십만 개를 받았겠죠. 수천만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의 98%는 단어 암기 질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단어 암기가 되면 질문할 게 없어요. 왜? 영어가 잘 되거든. 단어가 잘 외워진 친구들은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넘는 거죠. 외우다가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러니까는 계속 나한테 물어봐서 안 외워져요. 뭐 외워도 까먹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말할까요? 쓸까요? 뭐가 좋아요? 다 괜찮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야말로 안 외워질 이유가 없어. 왜? 미국 가보고 호주 가보고 영국 가보세요. 그 사람들 영어 다 잘해요. 그냥 많이 썼을 뿐이거든요. 많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100개씩 100일은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100 챌린지 같은 겁니다. 초등이든 중등이든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개수 정해달라 하시거든. 그래서 선생님 10개도 괜찮습니까? 10개 갖고 2% 들겠습니까? 더 많이 외우는 친구들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최소 저 정도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지금 초등, 중등 학생들은요, 공부 습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도도 나가야 되지만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0개씩 100일 정도도 못하면서 공부를 잘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 사실 저거보다 더 걸리죠. 더 걸립니다. 보통 뭐 60일을 말하지만 실제로 실험 결과는 그게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외우실 때는요, 저렇게 우리말 뜻만 있는 단어장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외우기 귀찮아가지고 저렇게만 외우려고 하는데 저렇게 우리말로 외우면은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reflect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요, 예문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reflect heat 하면은 열을 반사하다. reflect my opinion, 내 의견을 반사는 되게 웃기죠. 반영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반영하다. 난 필요해 time to reflect. 반사할 시간, 반영할 시간 아닙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느낌 있죠.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반복되거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우리말 뜻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법 이야기해 드릴게요. 문법은 사실 EBS에 있는 다양한 강의들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장 해석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인데 웬만한 EBS 인강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딱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수능의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네요. 해석 되십니까? Having reminded her students many times that composers like Wagner it was different to make her students understand that themes recur throughout a piece. 여기에 도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소재상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일상적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해석을 위해서 문법이 필요해요. 저기 이제 having reminded 저런 애들은 문법 용어가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이제 분사 구문에서도 한 시제 앞선 걸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독해가 되는 거고요. 지금 뭐 투부정사도 보이고요. 여기 make, understan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말로는 사역동사죠. 근데 용어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뭐랄까요, 선입견 같은 게 있죠. 문법 용어 너무 고리타분해. 문법 용어 안 쓸 거면 저거 해석되셔야 돼요.
문법 용어는 그냥 약속 같은 겁니다. 저걸 사역동사라고 부르자. 그리고 저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에 불과하지 그게 고리타분하진 않아요. 그걸 안 쓰고 영어, 수능 영어 도전하려면 이 정도가 자연스럽게 쭉 해석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학에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어릴 때 하던 게 있으니까 아깝다. 뭔지 아시죠? 원서나 뭐 내가 진짜 이렇게 노출하는 것들이 아깝다. 아, 문법 강의 별로다. 안 하고 싶다가 되려면 원서로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웬만하면 다 실패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영어 원서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그래봤자 AR 6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하지만 수능 영어는 AR 12에서 13이 잡히거든요. 2배 이상 필요합니다. 2배 이상. 그러니 이런 거죠. 부모님들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영어 원서 좋아요. 근데 수능 영어랑 직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6에서 12를 바로 못 가잖아요. 그 단계를 밟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독서로 먼저 사고력을 키워놓고 영어는 문법 강의나 구문 강의로 요런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지름길로 쇼컷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가면 이거 맞춰야 되는데요. 이번에 밑줄 친 거 learn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learn 저거 맞을까요? 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not only 벌써 틀렸네요. 그죠? 틀린 거 아시겠어요? 요런 것들이 바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지금 보시면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표정이 이래. 저게 내 미래구나. 자,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낄 거면 끼고 빠질 거면 빠지라고요. 근데 누가 껴야 됩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친구들이 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해. 요번에 타이밍 괜찮았습니다. 딱 넘기니까 딱 보시고 그 시간 약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첫 문장이라도 읽어봐요. Precision and determinacy are necessary requirements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Progress in the science is to a large extent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숙연해지죠. 이게 제일 쉬운 영어 과목입니다. 이게 사실 뭐 영어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아예 싫으셨겠지만 영어에 좀 관심이 있고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누가 봐도 이거는 어려워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수능 영어 34번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80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초등, 중등에서 생각해 보세요. 뭘 열심히 하든지 간에 이거를 시원하게 해석하는 애가 있다고요? 전국에 1,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우리 초등, 중등 학생들 폭발적으로 지금 공부 안 하면 이거 도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시간.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갖고 싶은 무기가 있는 거죠. 시간 없고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독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 저 단어들 한번 보세요. Precision, determinacy, progress 왼쪽에 있는 거 extent, representation, proliferation, refinement, insight, approximation, explosion, unmask, illusion, analysis, perspective, process, confusion.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개입니다. 지금 16개의 단어가 화면에 있습니다. 저 중에 몇 개나 알고 몇 개나 모릅니까? 모르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 지문 해석 못합니다. 중등 수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어 외우지 마라, 유추해라. 유추는요, 근거가 있어야 추리를 하는 겁니다. 다 모르잖아요. 유추가 안 됩니다. 단어를 다 모르면 글이 어떻게 읽히냐면은 뭐뭐가 뭐뭐를 뭐뭐했다. 다 몰라.
뭐뭐는 뭐뭐를 뭐뭐 했어서 뭐뭐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추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를 하기 싫은 친구들이나 또는 수능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유추하면 좋다, 사전 찾지 마라,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16개의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태반이잖아요. 이 지문 해석 못합니다. 도전 못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단어 암기는 필수입니다. 중학에서 중학 수준 잡으셔야 되고요. 수능 기출 단어를 미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얘가 영어를 잘해도 AR 6입니다. 해리포터가 AR 6 정도 되죠. 거기서 12, 13을 못 가요. 원서 읽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13의 그 수준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울 수밖에 없어. 외워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문장이 이게 또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문법 구문 강의 꼭 들으시라고요. 기본적인 문법 강의 그리고 또 이제 천일문이 또 프리미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으실 때 저의 마지막 이야기면서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을 때요. 어떻게 지금부터 읽으면 좋으냐? 특히 이제 중학생들을 위해서 팁을 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은 그냥 많이 읽으시면 되고요. 중학생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주제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제. 국어든 영어든 수능의 핵심은요. 수능에는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막 재밌는 글감 같은 것들, 막 소설 같은 것들, 판타지 같은 거 없습니다. 거의 다 주제 잡아야 돼요. 이게 다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 글을 읽으시면서요. 딱 상단부에서 노란색 보이시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방금 영어의 그 우리말 버전이거든요. 정확성, 확정성, 정확성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과 확정성에 대한 글인 겁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그걸 먼저 잡아요. 그리고 정확성, 확정성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뒤져보는 겁니다. 봤더니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쭉쭉쭉쭉 모아봤더니 정확성, 확정성의 반대 이야기를 해요. 이 무슨 소리냐? 자, 첫 문장만 보세요. 정확성, 확정성은 과학 토론할 때 필요하대. 그렇겠지. 과학 토론은 정확해야 되고요. 확정적으로 딱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파란색의 얘기들은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과학 토론할 때는 진술을 증식, 많이 뭔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글을 읽을 때 소재를 먼저 파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중학생이라면 이제는 좀 장르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읽던 그런 판타지라던가 이런 것들 소설류들보다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책들 조금 메시지가 강한 책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읽으시면서 주제 찾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미를 못 드렸네요. 제 마지막 장면인데 짧은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못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사실 이걸 지금 듣고도 우리 친구들이 약간 겁이 날 수도 있고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될 겁니다. 가장 큰 걱정은 그거죠. 놀지 못하고 내가 공부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결국 재밌어집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 있습니다. 몰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입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입은 근데 심플한 개념이에요. 시간이 싹 지나갑니다. 왜? 재밌거든요. 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몰입의 제 1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1조건 잘해야 돼요. 그 무언가를 내가 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잘하는 상태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약간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그럴 때 몰입이 일어납니다. 내가 테니스를 정말 잘 치는데 호적수를 만나잖아요. 몰입이 됩니다. 시간이 싹 지나갑니다. 뜨개질을 잘하는 어머님이 정말 난이도가 높은 뜨개질을 하시면 몰입이 됩니다. 시간이 5시간, 6시간 쫙 지나갑니다. 그때 왜 그게 가능하냐? 즐거움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절 믿어보세요.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고요. 독서를 하고요. 계속 공부하잖아요. 저 장담할게요.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실력이든 뭐든 장담합니다. 지금부터 핸드폰을 멀리하고 독서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에 몰입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아, 나 공부 못하고 친구들이랑 게임도 못하고 난 공부만 하는 것인가? 아니요. 공부는 즐거워집니다. 그 즐거움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EBS 강사로서 10년간 영어 문제만 풀면서 살고 있는데요. 전 재밌어요. 왜?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면 인간은 굉장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시켜서 공부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데 누가 시키니까 떠밀리듯이 절대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시고요. 그 원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학과들, 대학의 학과들 알아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저를 믿고 핸드폰을 살 끄고 가방에 살 넣고 독서를 시작하시고 진짜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어책 2권만 중학에서 제대로 외우셔도요. 1등급에 매우 근접하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입시 이야기들 기다리고 계시죠? 또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